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례적인 발언이 중국 경제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진핑은 TV 연설에서 일부 기업은 공경에 처해 있고 또한 취업이 어려워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도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연례 행사가 된 새해 인사에서 시진핑이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연설에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담당자 지수가 49.0이 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월 49.4보다 하락한 수치로 3개월 연속으로 호황과 불황의 기준인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수준도 최근 6개월 이래 최저였습니다. 사태는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 해제로 V자 회복이 기대됐던 중국 경제였지만 2023년 4월 이후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민간 부동산 조사 기업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연말 연시 3일간 주요 40개 도시의 주택 판매는 전년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소규모 도시의 경우 연휴 기간 동안 매출이 50%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기업 100개사의 지난해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에 비해 16.5%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 부진은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10여 개의 은행과 증권사들은 중국의 주택 건설 침체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택 부문을 안정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경기 침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중국은 3년 연속 부동산 건설 위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는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에서 건설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활동 감소는 내수 악화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중국이 2024년에 약 5%의 야심찬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는 듯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 주택은 비싼 편입니다. 팔리지 않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으로 그것은 언제 가격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집값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집값을 낮춰도 거래가 정체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1990년 상반기 버블이 붕괴된 일본의 주택시장과 비슷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가계 소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집값이 5% 하락하면 중국의 가계 소비는 최소 4,3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년 대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5%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중국인민은행은 12월 28일 경제를 지탱하고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저비용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민간의 자금 수요는 둔하고 효과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한층 더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기조가 뿌리 내리려 하는 모습은 소매기업이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저가 전략으로 움직이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동아줄과 같은 전기 자동차 업계에도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배터리 비용 절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과다 경쟁 탓에 올해는 관련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는 임금의 하방 압력이 돼 소비 의욕을 더욱 감퇴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오랜 세월 디플레이션 속에 있던 일본과 같은 광경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세계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세청이 12월 7일에 발표한 11월 달러 표시 수출액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17개 품목 중 전년 대비 단가가 떨어진 품목은 7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제나 자동차 단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과잉 재고를 안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싸게 파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 세계 점유율은 50%, 자동차는 30%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아직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 언론은 중국이 품질이나 제조업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독일 시장에 저렴한 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소비자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의 저가 수출이 독일 경제의 디플레이션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0월부터 자동차, 가구, 가정용 내구 소비재 가격이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가 되는 등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이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공세는 서방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마찰의 불씨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질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가 세계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디플레이션 수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